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안재만입니다. 네, 이렇게 또 금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에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화면을 이렇게 바꿔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이 베슬 AI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혹은 이제 이번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후 2시부터 5시의 시간 동안 MLOps가 무엇이고 우리가 왜 MLOps를 해야 되는지, 사람들은 왜 MLOps를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오늘 듣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 MLOps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듣고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먼저 첫 번째 순서로 AI ML 조직의 핵심 경쟁력과 MLOps 시작하는 방법에 대한 뭔가 거창해 보이는 주제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제 영어 이름은 쿠스고 이제 현재 지금 베슬 AI의 코파운더 앤 CEO를 맡고 있습니다. 베슬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지나가면 저희는 이제 MLOps 플랫폼을 만들고요. 그래서 3년 정도 창업한 지는 3년 정도 됐고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실리콘밸리 본사를 기반으로 엔드투엔드 MLOps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고 실리콘밸리에서도 이제 유저들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은 모델을 만들고 코딩하고 모델 학습하고 최적화하고 배포하고 또 이 과정을 다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이러한 이제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AI 대학원 학생들이 전부 다 저희 거를 쓰고 있고 이제 연세대 AI 대학원 학생들도 다 저희 거를 쓰고 SNU 그러니까 서울대 공대에서도 저희 거를 쓰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SK티맥, 코그넥스, 스캐터랩, 리튼 등 되게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에서 AI 모델을 학습하고 배포할 때 저희 거를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거창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요즘 챗 GPT도 나오고 제너레이티브 AI 붐도 나오면서 이제 정말 AI 시대가 됐구나라는 거는 사실 우리 같은 개발자가 아니라 모두가 이제 공감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이러한 AI 시대 때 각 회사, 각 조직에서는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AI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될까? 약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해보면 이거를 안 하면은 사실 조금 뒤처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안에 우리가 수십 개, 수백 개의 AI 모델들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후에는 정말 많은 회사들이 AI 모델들을 프로덕션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 이 AI 모델들도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씩 AI 모델을 운영하고 있을 거고 이렇게 운영하는 회사들이 결국에 이 AI 시대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스테이터스는 되게 다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MLOps 하고 계실 수도 있고 MLOps 이제 막 시작하실 수도 있고 한데 그거는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3년 안에 수십 개의 모델을 AI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한 조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부터 지금 시작해야 되는가? 이거 3년 안에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결국에 MLOp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AI 시대 때 기업의 생존 전략은 MLOps에 되게 강력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래서 MLOps가 무엇인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MLOps의 각 단계와 MLOps를 시작하는 방법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저희가 바라보는 뷰도 있고 저희가 실리콘밸리에서 만났던 많은 회사들 샤피파이, 스포티파이, AWS 등등 굉장히 많은 MLOps를 구축하고 있는 회사들의 뷰를 담아서 어떻게 단계별로 MLOps를 시작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또 이제 실제로 컨퍼런스나 혹은 블로그들에 공개하고 있는 우리가 MLOps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뭐가 어려웠는지 들을 이제 여기서 샤피파이랑 AWS의 사례를 보고 공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MLOps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ML, AI들은 사실 뭔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뭔가 모델을 학습해 본다든지 혹은 뭔가 지금 오픈 소스로 나와 있는 라마라든지 등등의 모델들을 내가 한번 띄워본다든지 사실 이 정도의 뭔가 AI, ML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 되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1년 전에 뭔가 모델을 만들었었는데 1년 전에 만든 모델을 내가 지금 재현할 수 있나? 라고 생각해 보면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만든 사람 퇴사했어요. 약간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뭔가 일단 AI 모델 만들었는데 이거 배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고민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MLOps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현 가능하고 자동화된 ML AI 개발을 하는 이제 프로세서 방법론이다라고 이제 많은 곳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어떤 요소들로는 첫 번째로는 이제 개발자, 연구자, 소프트 엔지니어들의 통합 개발 환경 구축, 그리고 개발과 운영을 할 수 있는 자원 및 잡 관리, 그리고 모델 배포 및 운영, 그리고 자동화 파이프라인, 이제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MLOps의 어떤 키워드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뭔가 좀 되게 할 것들이 많은데 이걸 이제 뒤에 단계별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MLOps가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거 지금 당장 시작해서 어떤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 라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머신러닝 기술의 팀 내 자산화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회사가 1년 전에 만든 모델 우리가 다시 만들어낼 수 있나? 라고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셋으로 어떤 설정값으로 어떻게 학습을 진행했는지가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머신러닝 조직들이 되게 개개인의 개인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뭔가 AI 모델 만들어냈는데 이분이 퇴사하고 나면은 다시 이분이 했던 것들을 다시 따라잡는데 되게 많은 시간들을 소모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 기술 자체가 팀 내 자산화가 되는 건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엔지니어를 뽑아서 그냥 하는 건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술의 팀 내 자산화를 하려면 이렇게 자체 데이터, 자체 모델, 그리고 이제 머신러닝 학습을 진행한 어떤 설정값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저장해야 이제 팀 내 자산화가 된다. 그래서 이게 일단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비용 절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AI, ML 개발하는데 되게 많은 리소스가 드는데 이러한 이제 우리가 GPU를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뭐 클라우드를 사용할 수 있고 물리 서버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개발자분들이 뭐 GPU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정말 부족한 게 맞는지, 정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비용 절감에, 컴퓨팅 비용 절감에 이러한 MLOps가 기여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제품화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델 개발부터 시작해서 모델 배포까지 원클릭으로 쫙쫙쫙 뭔가 몇 초 만에 쭉쭉 할 수 있으면은 정말 빠른 속도로 제품화를 하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목표를 빠르게 달성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제품화, 그리고 이제 AI 모델들의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이상 탐지를 통한 운영 효율화 및 리스크 관리. 그래서 AI 모델이 한번 배포했는데 이 AI 모델이 잘못 동작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우리가 빠르게 수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모델 인프라의 통합 관리 및 프로젝트 가시성에 대한 확보. 그래서 뭔가 하나의 대시보드가 있어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어디에 있고 가지고 있는 모델은 어디에 있고 뭐 클러스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야 우리의 어떤 전체적인 머신러닝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자동화, 뭐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MLOps를 시작하면은 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약간은 좀 복잡할 수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향하는 MLOps는 궁극적으로 이런 게 가능해지면은 MLOps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GPT 나오고 되게 오픈 소스 랭귀지 모델 나오고 하는데 이런 라지 랭귀지 모델, 제너레이티브 AI 모델, 소타 모델을 정말 10초 안에 우리가 받아서 바로 배포하고 테스트 해볼 수 있나, 바로 학습해 볼 수 있나? 요거가 이제 첫 번째 목표. 두 번째는 진짜 우리가 스케일러블하게 1000개 이상의 GPU를 활용해서 학습과 배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나? 혹은 되게 다양한 종류의 모델, 다양한 버전의 모델, 1000개 이상의 AI 종류의 뭐 버전의 AI 모델들을 학습과 배포할 수 있나? 세 번째는 뭔가 한 달에 진짜 100번 이상 우리가 모델을 모니터링하고 자주 업데이트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이 갖춰져 있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말 이 MLOps를 통해서 80% 이상의 컴퓨팅 비용이 절감되고 우리가 지금 활용하는 것들의 80% 이상의 GPU 활용도가 증가하는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MLOps를 제대로 도입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이고 우리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가 궁극적으로 이 MLOps 플랫폼을 제공해 드리는 거에서 저희가 목표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이게 정말 모든 프로세스가 잘 맞고 플랫폼이 정말 잘 안착이 된다면은 이제 이러한 어떠한 밸류 프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MLOps의 단계 그리고 MLOps 시작하는 방법 뭔가 멋있는 얘기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되지? 라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이제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MLOps의 단계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테이지를 한 5개 정도로 나눠봤어요. 요건 이제 저희가 나눴다기보다는 뭐 구글도 이렇게 설명하고 AWS도 이렇게 설명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렇게 MLOps Maturity라는 어떤 키워드로 MLOps의 각 단계별로 어느 상태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지 제로 아무것도 안 한 상태는 뭔가 손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가 인스턴스로 수동으로 띄우고 뭔가 들어가서 코딩도 막 하고 손으로. 근데 이제 이게 제대로 저장도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기록도 잘 안 되고 재현도 잘 안 돼요. 요게 이제 브로큰 매뉴얼 프로세스. 그래서 이제 모든 것들을 손으로 하는데 재현도 잘 안 되는 상태. 여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단계가 뭐냐고 하면은 그 바로 다음 단계까지는 되게 쉽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Reproducible Manual Process. 그래서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떤 뭐 학습의 데이터나 코드나 환경의 결과물들을 잘 어딘가 저장을 해놔서 뭐 그게 위키일 수도 있고 혹은 대시보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저장을 해놔서 내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나중에 보고 아 내가 이거를 다시 만들려면은 뭘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저장된 게 이제 스테이지 1, Reproducible Manual Proces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이거를 그러면 우리가 뭔가 수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러블하게 해서 내가 그냥 노트북에서 그냥 내가 로컬 노트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100개, 1000개 실행해서 이제 요 뭐 학습이든 배포든 이제 스케일러블하게 할 수 있는 상태. 요게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 그 다음은 이제 학습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로 모델을 배포해서 서비스하고 모니터링하고 튜닝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는 부분.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풀리 오토메이티드 CI/CD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실제로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델 배포까지 진행한 다음에 모델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파인 튜닝이 이어지는 이러한 ML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5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스테이지로 나눠봤고 아마 이걸 보시고 우리 회사는 어느 정도 스테이지에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지를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제 요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이제 y축이 밸류고 이제 오른쪽이 성숙도인데 성숙도가 늘어감에 따라서 이제 MLOps의 밸류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숙도가 올라가면서 그에 따른 밸류를 계속해서 이제 얻게 되는 것이 MLOps의 결국 단계별로 적용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한 단계 한 단계씩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전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테이지 0에서 스테이지 1으로 가는 단계. 그래서 내가 수동으로 다 하다가 이거를 재현 가능한 프로세스로 만든 단계로 갈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재현 가능한 학습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첫 번째는 여기부터 정말 시작이고 뭐 사실 많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뭐 아마존도 사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래킹부터가 이제 키다. 트래킹을 정말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내가 어떻게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는지 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뭐 스케일러블하게 이거를 파이프라인 만들든 하게 되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먼저 기록을 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아마 되게 많은 뭐 AI 개발자분들이 이미 하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텐서보드라든지 웨이츠앤바이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제 머신러닝 학습 실험들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이러한 단계가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빠지지 않고 이제 내가 이후에 다시 동일한 모델을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저장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중앙화된 저장소에 잘 저장하는 것. 그래서 모델 레지스트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이 이제 데이터셋을 재현 가능한 형태로 저장하는 데이터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스페리먼트 트래킹, 모델 레지스트리, 데이터 카탈로그 이렇게 세 가지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스테이지 1쯤에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모델을 잘 저장하고 데이터도 어디에 있는지 잘 저장하고 실제로 머신러닝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관리하다 보면은 스테이지 1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그 익스페리먼트 트래킹의 어떤 예제 화면인데 저희 화면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학습들이 어떻게 진행이 됐고 머신러닝 학습들이 어떻게 이제 뭐 정확도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스테이지 1에서 스테이지 2로 가는 단계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것들을 잘 저장하고 이제 만들어진 모델과 데이터들을 잘 저장했는데 요거를 실제로 확장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은 AWS 위에서 머신러닝 학습 100개를 실행해줘. 뭐 GCP 위에서 머신러닝 배포 뭐 10개를 실행해줘. 약간 이런 형태로 스케일러블하게 가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클러스터링을 해야겠죠. 그래서 머신러닝 개발 운영할 때 필요한 뭐 GPU든 뭐 그게 클라우드에 있든 물리 서버에 있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클러스터링을 하고 쿠버네티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이 위에서 내가 뭐 인프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관심 없이 그냥 100개, 1000개는 머신 학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를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가 이 실행할 머신러닝 어떤 학습 배포를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서 이 머신러닝 학습은 어느 리소스 위에서 어떠한 설정 값으로 실행돼야 됩니다. 이걸 딱 정확하게 디파인해서 그 다음에 잡 형태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run orchestration 혹은 잡 orchestration의 부분이고, 세 번째는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멀티노드 혹은 멀티 GPU를 활용해서 분산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AWS는 물리 서버 클러스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내가 진행할 잡을 잘 적어서 실행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실제로 분산 학습이든 되게 스케일러블한 학습 배포를 진행하는 것. 요게 스케일러블 오토메이티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단계까지 이렇게 진행하면 스테이지 2에 왔습니다. 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스테이지 2까지 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쿠버네티스가 어떻고 뭐 큐플로우가 어떻고 뭐 이런 정도의 약간 키워드들을 이제 많이 들으시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시도들을 이제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모델 학습까지 했고, 그러면 모델 배포랑 모니터링 그리고 재학습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그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케일러블 오토메이티드에서 서빙, 모니터링, 튜닝에 대한 부분까지 가는 게 그 다음 단계고, 서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들어진 모델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게 뭐 API 형태로 배포하거나 혹은 배치 인퍼런스 형태로 배포하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빙의 단계고, 모니터링은 이제 실제로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잘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해서는 사실 모니터링이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그 미국에서 스포티파이 팀 만난 적이 있어요. 스포티파이 ML 팀을 만난 적이 있어요. 스포티파이 팀에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AI 모델을 이제 열심히 제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유저들한테 이상한 태국 음악들이 막 추천되기 시작하더라 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한국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막 뜨면서 잘못된 이제 데이터, 잘못된 모델 행동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 모델은 필연적으로 배포하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게 실제 데이터 환경이 변함에 따라서 데이터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 환경이,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내가 학습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과 달라짐에 따라서 데이터 드리프트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서 이제 모델 드리프트가 일어나는 현상 이 발생하고, 요거를 결국에 사전에 잘 캐치하려면 모델을 잘 모니터링해서 이제 나중에 뭐 얼럿을 주든 그다음 이걸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하든 약간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해야 되는 게 이제 스테이지 2에서 3로 넘어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 모델을 실제로 서비스에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이거를 안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AI 모델은 실제 유저들한테 임팩트를 미치는데 이 AI 모델이 잘못 동작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비즈니스에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이런 AI 모델들을 배포하고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이제 MLOps 쪽에서는 굉장히 화두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단계는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구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도 제대로 잘 디파인해서 했고 스케일러블하게 했고 배포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거를 잘 엮어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L 파이프라인은 이제 반복적인 작업들을 뭐 코드로 정리하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든 해서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이거를 이제 뭐 매주 월요일에 자동으로 재학습한다거나 혹은 데이터 업데이트 했을 때 재학습하거나 이러한 과정들을 진행하는 게 ML 파이프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기반으로 이제 뭐 데이터 인제션이나 컨티뉴스 트레이닝, 뭐 섀도우 디플로이먼트 이러한 이제 어떠한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되고 정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래서 MLOps가 자리를 잡으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당연히 AI 모델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고 그 AI 모델 자체가 제품, 프로덕트고 이게 다 수동과 스크립트 기반의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을 개발하는 AI 엔지니어와 이 모델을 배포하고 운영하고 서비스 실제로 활용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간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을 채워줄 수 있는 뭔가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서 AI와 소프트웨어를 둘 다 아는 뭔가 괴물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괴리를 메꿔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터레이션 사이클도 느리고 자동화된 테스트나 성능 모니터링 없고 버전 관리도 없죠. 이게 이제 오토메이티드 파이프라인이 되면은 모델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그 자체가 서비스가 되고 제품이 됩니다. 완전 자동화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AI 엔지니어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유지가 협업이 되면서 이터레이션 사이클이 빨라지고 자동화된 테스트와 성능 모니터링이 되고 버전 관리가 되는 이제 이 전후가 확실하게 달라지는 건 모델이 아니라 파이프라인 제품이 되고 전 직군에 간에 괴리가 있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협업이 되는 이러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LOps의 5가지 단계까지는 왔는데 그러면은 실리콘밸리에선 어떻게 하고 있지? 라는 얘기들을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샤피파이입니다. 샤피파이도 이제 이러한 ML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해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만난 대부분의 팀은 정말 많은 시간 동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국내에만 하더라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조직에서 ML 플랫폼을 만드는데 뭐 10명, 20명의 사람들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있고 셔피파이도 다르지 않았어요. 3년여의 시간 동안 통해서 정말 수십 번의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제 자신들만의 뭔가 MLOps 플랫폼을 이제 막 만들었다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쯤에 블로그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수십 번의 이터레이션이 필요하고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던 건 저희도 이거 느꼈던 부분인데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의 정말 핵심이다. 우린 ML 플랫폼 만드는데 무슨 UX가 핵심이야. 놀랐는데 이게 문제는 ML 플랫폼을 만들더라도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게 너무 익숙해서 기존에 내가 그냥 노트북에서 그냥 뭐 주피터에서 쓰거나 그냥 파이썬으로 실행하기 너무 익숙해서 이 플랫폼을 잘 못 넘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UX가 정말 프로젝트의 성공의 핵심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빌딩 과정을 거쳤고 뭐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시스템 간의 균형 그리고 시스템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를 위한 엄청나게 고도한 스킬셋이 요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MLOps 엔지니어가 굉장히 귀하잖아요. 이런 ML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엔지니어도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고도의 스킬셋이 유지가 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다. 만드는 건 그냥 그 시작이고 이거를 어떻게 메인테닝 할지 이게 이제 진짜 어려운 점의 시작이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제일 어려운 거는 마이그레이션이다. 이 마이그레이션이 어떤 거냐면은 기존 시스템을 마이그레이션 한 것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기존에 뭔가 AI 모델을 만들던 사람들이 새로운 워크플로우, 새로운 툴에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는 이 과정 이 정말 어려웠다. 정말 좋은 도큐먼트와 튜토리얼과 트러블 슈팅 이런 게 필요하고 이제 사람들이 막 제각각의 방법으로 이런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사용법에 대응되는 유즈 케이스를 다 하나씩 만들어서 배포하는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 겨우겨우 뭔가 하나의 이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이 머신러닝 플랫폼에 돌아가는 약간 이러한 경험들을 했다. 이게 정말 어려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샤피파이의 어떠한 뭐 ML 플랫폼을 만든 여정이었고요. AWS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 했었는데 AWS는 그 자체적인 MLOps 내부의 MLOps 프랙티스보다
AWS도 사실 되게 많은 회사들의 MLOps 적용을 되게 많이 도와줬어요. 저희가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 MLOps 적용에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뭐가 제일 문제였을까? 라는 것들에 대한 레슨런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Start with Process. 그래서 뭔가 일관성 있고 신뢰할 수 있을 만한 프로세스를 구현해서 이거를 지속적으로 측정해야 된다. 이게 뭔가 사람의 이슈, 뭐 이게 뭔가 툴의 이슈 이런 거라기보다 우리 회사의 이 프로세스를 일관성 있게 만드는 게 일단 첫 번째 단계다라고 설명을 하고, 두 번째는 You can scale with people issues. 그래서 이 ML 플랫폼을 유지하고 이 MLOps 프로세스를 만드는데 사실 너무 일반적이게도 우리나라도 사실 많이 그렇지만 미국도 똑같아요. 그래서 뭔가 중간에 풀스택인 유니콘이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다 하고 싶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유니콘이 있어서 이 사람이 모든 AI 모델의 배포와 운영과 학습과 이런 것들 다 만들어요. 이 풀스택 유니콘에 너무 집중하게 되는 경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거는 스케일 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 세 번째는 understand your trade-off. 그래서 이 ML 플랫폼을 만드는데 진짜 10명, 20명의 사람들이 진짜 3년, 5년씩 만들고 이걸 계속 유지보수하고 이걸 진짜 만들기 시작해야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이 컴퓨팅 비용, 구현 비용, 운영 비용도 정말 다 계산했을 때 이걸 정말 처음부터 다 만든 게 맞는지, 아니면은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좀 갖다 쓰는 게 맞는지, 약간 이러한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ML 디벨로먼트 사이클에 있는 되게 코어 컴포넌트들을 이제 무시하지 말라.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익스페리먼트 트래킹이 정말 키고, 파이프라인이나 레지스트나 모니터링 같은 것들은 기존의 데브옵스에 없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방법들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작게 시작해서 이터레이션 해라.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나는 엄청난 ML 파이프라인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는 정말 작게 시작해서 정말 트래킹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게 학습을 자동화해보고, 이제 이거를 점점 키워 나가서 결국에는 완전 오토메이트되고 완전 스케일러블한 파이프라인까지 가게 되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야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많이 겪는 거는 ML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이제 정말 나는 풀리 오토메이트된 파이프라인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막 2년, 3년, 5년씩 걸려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약간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로드맵들이 있고 어떤 마일스톤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달성했고 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제대로 회사에서 MLOps가 적용되는 이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점진적으로 이제 개선해 나가는 것들이 가장 코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컨퍼런스나 이런 데서 발표되고 있는 AWS나 샤피파이나 등등의 다른 회사들의 어떤 얘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도 MLOp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 소개해드릴 수도 있는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나 실리콘밸리가 크게 다르지 않고 MLOps를 제대로 전환하는 데서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걸 왜 실패하냐면, 처음에는 일단 이걸 열심히 뭔가 만들어 보는데 UX라든지 기존 개발 과정에서의 마이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신경을 못 써서 열심히 만든 거를 사람들이 잘 안 써요. 그 과정을 잘 넘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기존 개발 과정을 내가 뭔가 그냥 로컬에서 파이썬 돌리고 내가 로컬에서 주피터 노트북 띄우고 이 과정 하다가 이거를 스케일러블로 넘어가려면 뭐 무슨 쿠버네티스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뭐도 알아야 되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 마이그레이션이 너무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였고, 두 번째는 특정 인프라나 특정 인원에 되게 의존을 하는 이러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세이지메이커를 써, AWS 세이지메이커 써. 세이지메이커 굉장히 좋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물리 서버 쓰고 구글 클라우드 쓰는데 그러면 세이지메이커 못 쓰잖아. 이렇게 특정 인프라에 의존된다든지, 혹은 뭐 풀스택 유니콘 약간 특정 인원에 의존된다든지 약간 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데이터 전처리부터 시작해서 모델 학습, 모델 배포, 모니터링 이런 파이프라인 이런 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툴들이 있고 많은 오픈소스 툴들이 있고 이거를 다 학습하고, 이 툴들이 또 계속 바뀌거든요. 지금 춘추전국식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바뀌는데, 요거를 다 학습하고 도입하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어렵다. 이거 1년 내내 MLOps 툴만 공부하다가 끝난다. 약간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갖고 이제 열심히 구축하려고 하니까 진짜 10명, 20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MLOps 구축에 너무 많은 인적, 시간적 비용이 소모가 되고 기존 툴들도 완성도가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MLOps라는 키워드 자체가 사실 시장에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툴들도 완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부재하고 단계별 적용도 되게 어렵고 그 중간중간에 너는 MLOps 한다더니 3년째 뭐 하고 있는 거니? 라는 챌린지도 많이 받아요. 팀 내 가치 전달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결국에는 MLOps 전환에 실패하고 다시 팀이 또 리셋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겪는 되게 주요한 이유들이 된다. 이게 되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흔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도 3년 동안 다른 회사들의 MLOps 도와주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은 비즈니스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MLOps 만들 수 있지? 뭐가 제일 키지? MLOp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철학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철학은 정말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이지 투 스타트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저것 배우지 않고 최소한의 학습 비용으로 정말 내가 그냥 클릭해서 몇 초 만에 바로 되게 소타 모델 하나 띄워볼 수 있어. 뭐 무슨 모델 하나 학습해 볼 수 있어. 여기까지 도달하는 경험까지 해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가치 전달에 성공해야 그 다음에 이거를 뭐 가지고 스케일러블하게 만들고 우리의 워크플로우를 마이그레이션하고 이러한 것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말 쉽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의 툴들은 일단 설치부터 되게 어렵고 운영도 어렵고 이거를 배우는데도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일단 되게 실패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리서치만 하다가 그냥 뭔가 흐지부지 되거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지 투 스타트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엔드 그래서 끝단까지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이라는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까지 잘 갈 수 있게 리드를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진 철학이고 두 번째는 노 락인 그래서 뭔가 특정 인프라에 종속되거나 뭔가 내가 이걸 위해서 코드를 고쳐야 되거나 뭔가 복잡한 셋업 과정 거쳐야 되면은 사실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툴이 뭔가 바뀌면 어떡하지? 뭐 이걸 쓰는 게 맞는 걸까? 약간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락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 툴을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의 수정이 있거나 필요하거나 하면 안 되고 코드의 수정이 전혀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종류 인프라에서거나 물리 서버든 AWS든 구글이든 오라클이든 어느 종류에서나 실행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가 가진 두 번째 철학이고 세 번째는 올인원. 그래서 내가 학습에 쓰는 거 따로 있고 파이프라인 쓰는 거 따로 있고 배포에 쓰는 거 따로 있고 이러다 보면은 이거를 다 공부하고 관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부터 배포까지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다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뭔가 하나하나를 실행하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제 저희가 가진 세 번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학이 지금까지 MLOp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주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야 우리가 뭐 한국이든 실리콘밸리든 제대로 성공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게 저희가 가진 철학이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MLOps 구축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개념을 알면 된다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게 런과 파이프라인과 아티팩트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알면 우리가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 MLOps부터 자동화된 파이프라인 구축까지 다 할 수 있다 라는 형태로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런의 컨셉은 어떠한 머신러닝 작업이나 어떠한 인프라에서든 수천 개의 규모로 바로 실행할 수 있다는 컨셉인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 그래서 챗봇을 만드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구글 클라우드에서 40개의 GPU를 활용해서 내가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겠어 라는 것들을 저희 플랫폼 위에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글 클라우드랑 내 물리 서버를 선택하고 GPU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제 이게 구글 클라우드와 물리 서버에 다 디플로이가 돼서 40개가 다 디플로이가 돼서 학습이 되고 이 학습이 진행된 것들은 다 대시보드에 남는 이러한 형태의 제품이 베슬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K 티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덕션 환경에서 운영되는 AI 모델을 실제로 배포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AWS 뭐 구글 클라우드 선택한 다음에 내가 필요한 리소스 선택하고 나는 여기에서 10개의 배포를 작업을 띄우겠다라고 하면은 배포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머신러닝 작업이든 어떠한 인프라에서든
그냥 수천 개의 규모로 바로 클릭해서 실행하거나 혹은 저렇게 커맨드 라인으로 실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베슬런의 기능이고,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머신러닝 학습부터 배포까지 단일한 인터페이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저희가 가진 핵심 컨셉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발하실 때 이런 커맨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뭐 pip install 이제 requirements 하고 파이썬 뭐 main.py 해서 보통 학습을 하는데, 이 앞에 베슬런이라고만 붙여주면은 이게 로컬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위에서 실행되는 형태로 이 잡이 만들어져서 던져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내가 사용할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할 리소스를 선택하고, 내가 사용할 환경 선택해서 난 파이썬 3.7 이미지를 사용할 거야 선택하면은 현재 폴더에 있던 것들이 쭉 다 업로딩 돼서 그 클러스터 위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로컬에 다 하나하나 접속해서 혹은 AWS 인스턴스 하나하나 다 띄워서 이 작업을 진행했다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베슬런을 계속 실행하면서 뭐 베슬런 100개든 1000개든 실행하면서 내가 계속 학습을 띄워보는 이러한 작업들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여기 안에 들어가서 현재 진행 상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현재는 이제 머신러닝 그 클라우드에서 오토 스케일링이 진행된 다음에 요 머신러닝 워크로드가 실행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단하게 내가 스케일러블한 머신러닝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코드 레벨에서 바꿔야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게 베슬런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이 베슬런은 되게 많은 종류의 작업들을 실행할 수 있는데, 분산학습부터 시작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모델 배포 작업, 노트북 서버 띄우기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익스페리먼트를 이제 다시 재생성해 볼 수 있는데, 똑같은 세팅으로 여기서 나는 분산학습을 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분산학습 모드를 켜서 파이토치를 이용해서 100개, 파이토치 DDP를 이용해서 100개의 워커너를 띄우겠다. 이렇게 하면은 분산학습을 바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다양한 작업들을 요 위에서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의 강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면 나는 그냥 노트북 서버를 하나 띄우고 싶어, 나는 그냥 작업할 수 있는 노트북 서버 하나 띄우고 싶어라고 하면은 여기서 뉴 워크스페이스를 눌러서 마찬가지로 클러스터를 선택한 다음에 리소스를 선택한 다음에 실행을 하면은 이제 바로 작업할 수 있는 어떤 워크스페이스가 뜨고, 여기에서 이렇게 주피터 환경을 이용해서 접속해서 내가 코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코딩할 수 있는 환경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수백 개의 학습을 자동으로 실행하고 분산 학습을 진행하고 모델 배포 작업을 진행하는 것까지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가진 컨셉이고, 이거를 적용하는 것이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적용하는 것이 MLOps의 적용 과정에 있어서 정말 키포인트다라는 것들이 저희가 가진 철학입니다. 사실 요즘 GPT나 뭐 제너레이티브 AI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두잖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그러면 되게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이런 모델 하나 띄워서 서비스 해볼 수 없을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일단 문서를 찾아가서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죠. 그리고 이 인프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저희 이제 이러한 야물 형태의 이제 그 run definition 파일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스테이블 디퓨전 앱을 하나 띄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야물을 보시고, 나는 이거 보고 GPU를 좀 바꾸고 싶어, 난 데이터셋을 바꾸고 싶어 라고 해서 그냥 자유롭게 내 데이터셋을 넣어서 파인 튜닝 한다거나, 혹은 이제 내 인프라 위에다가 한 10개 정도 이제 머신러닝 API 서비스를 띄운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 야물을 통해서 확인하고 배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MLOps가 뭔지 모르겠고 ML도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ML을 뭔가 해보고 싶어 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렇게 다양한 야물들을 활용해서 바로 내 인프라에 띄워보는 이러한 작업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점점 고도화해 나가는 약간 이러한 부분들까지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워크스페이스랑 학습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뭐 서빙 기능 약간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티맵 같은 대형 서비스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레벨의 어떤 고급 기능들 저희가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서빙 탭에 들어가서 내가 각각의 리비전들을 만들고, 이 리비전에서 내가 어떠한 모델 레포지토리에서 어떤 모델을 사용해서
어떠한 환경으로 시작을 할 건지, 포트는 몇 번을 뚫어야 되는지, 이거를 오토 스케일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고, 여기에서 롤아웃 디플로이먼트나 이런 것들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이라고 하면은 분산 학습부터 시작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과 같은 굉장히 고급 학습부터 시작해서, 서빙이라고 하면은 오토 스케일링과 이제 롤아웃 기능까지 이제 엔터프라이즈 그레이드 레벨로 유니파이드 인터페이스로 제공을 하는 게 저희 프로덕트의 이제 컨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컨셉은 이제 파이프라인인데요. 파이프라인은 사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뭔가 작업했던 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런들을 이렇게 엮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디플로이 하면은 그게 파이프라인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자동으로 모델을 학습한다거나, 모델이 학습되면 자동으로 배포된다거나, 이러한 것들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트리거링 되도록 하는 것들이 파이프라인의 주요 컨셉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차 같은 기업이 이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매일같이. 이런 환경에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전처리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거나 학습을 진행한다거나 하는 형태에 있어서 저희 베슬 파이프라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프라인의 어떤 기본 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구성해서 각각의 파이프라인들이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로그 값들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러한 파이프라인은 여기서 드래그 앤 드랍해서 난 여기에 데이터 프리 프로세스 단계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잡 데피니션들을 선택한 다음에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어떠한 스텝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클릭해서 연결해서 이렇게 스텝의 그 진행 과정들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쉬운 방법으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것조차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런의 개념에서 시작해서 이어져서 심리스하게 이어져서 올 수 있다는 게 저희가 이 프로덕트를 만든 어떤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베슬 파이프라인이고요. 그 다음 이제 아티팩트입니다. 그래서 런 파이프라인 아티팩트 마지막 단계 아티팩트인데, 아티팩트는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ML 개발 과정, ML 배포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진 어떤 에셋들을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전체 AI 라이프 사이클에서 완전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드는, 우리가 이 ML 플랫폼을 도입하는 리더십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회사의 머신러닝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우리 회사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지? 우리 회사 모델들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관리,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버넌스 관리까지 고민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각 머신러닝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환경,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제 모델 저장소나 데이터 테스트 저장소 혹은 클러스터 대시보드,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내려가 보면, 아까 만들어진 게 이제 실행이 되고 있네요.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프로덕트 첫 화면인데, 클러스터부터 볼게요. 클러스터는 내가 가진 클러스터를 여기 전부 다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뭐 물리 서버든 AWS는 구글 클라우드든 뭐 오라클이든 다 여기 연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연동하면은 이렇게 각 클러스터의 상태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새로 만들려면 new 클러스터를 눌러서 여기 보이는 것처럼 물리 서버를 등록하려면 이러한 커맨드를 실행하면 된다. 그래서 이 커맨드를 실행하면은 해당 클러스터에 에이전트가 걸려서 베슬 서버와 통신하면서 새로운 잡을 등록해주고 새로운 잡을 모니터링해주는 이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가진 클러스터를 전부 다 여기 등록한 다음에, 그게 학습용 클러스터일 수도 있고 배포용 클러스터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클러스터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혹은 작으면 정말 내 로컬 머신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를 등록한 다음에는 아까 봤던 익스페리먼트, 그래서 그 베슬 런을 만들 때 여기서 클러스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AWS 위에서 100개의 학습을 실행할 거야. 나는 구글 클라우드 위에 100개의 학습을 실행할 거야. 이렇게 클러스터를 선택해서
내가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선택해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클러스터와 이 클러스터를 사용해서 베슬 런을 만드는 환경.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진행된 학습들을 바탕으로 모델 저장소에 모델을 저장하고 각 모델들의 버전 정보와 이 모델들이 어떠한 매트릭 값을 가졌는지, 어떠한 정확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이 모델들에 대한 파일 정보,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빙까지, 배포까지 해서 모델을 학습하고 저장하고 배포하고 이 배포된 모델들을 다시 API 서비스 형태로 관리하는 이러한 풀 사이클을 이 플랫폼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셋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이 각각의 데이터셋들이 에 대한 상세 정보들 이런 것들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러한 데이터셋 카탈로그를 만들고 그리고 클러스터를 연결한 다음에 그 클러스터에서 머신러닝 학습을 실행하고 모델 저장소에 저장하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 배포 환경까지 이어지는 것. 요게 이제 MLOps의 풀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작업 좀 되게 수동적으로 많이 반복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이런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부분 이런 것들까지 이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런 파이프라인 아티팩트 이 세 가지의 컨셉만으로 모든 MLOps의 풀 사이클을 다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컨셉만 알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 회사의 MLOps 적용은 각 스테이지별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베슬이 제공하고 있는 가치 전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 발표는 마치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MLOps의 단계들 그리고 MLOp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시작해야 되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 기업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해결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베슬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고, 제품이 돌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제품을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뒤에 이제 데모 부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이 전체 세션이 끝나고 또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회사에서 MLOps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혹은 조금 더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서 얘기를 나눠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